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구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봉규 의원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성공사는 지하자원순환시설 포함해 상부체육시설 및 부대 홍보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조성되는 은평구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 집행입니다. 은평구청은 이런 큰 사업 집행에 있어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연의 역할인 은평구청의 사업 수행을 면밀히 감독하여야 하기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다루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사항 중 지하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한 질문 등에 대하여 공간혁신국에서 적극 대안 제시를 해주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확인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며 방대한 질문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해소하기 위해 부족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홍보센터 및 BI 제작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관련 지방계약법의 특례조항인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 경쟁 없이 체험센터 조성 및 BI 디자인 사업의 집행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특정인 또는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행되어 행정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외외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한 수 있는 경우 중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이 해당되지만 이 또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는 은평광역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자원순환센터 체험센터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기존 센터 내 조성 예정이던 교육시설, 체험시설 등을 지상부에 설치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자원순환이라는 의미를 갖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전문가 5명 등의 자문 과정을 통해 기존 사업비 17억에서 5억을 정액한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공병 모양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교육시설과 체험시설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재무건설위원회는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체험센터 자문위원으로 환경전문민간업체 대표 A씨와 K대학교 조영대학 학장 B씨, 건축사무소 대표 C씨를 비롯해 총 5명으로 구성됐고 자원순환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본 의원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가 자원순환센터 체험센터 조성 추진은 동시에 광역자원센터의 이미지 개선 및 필요성 제고, 추후 홍보관 조성, 공사 시 디자인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용역을 관내 여성기업에 5,450여만 원의 수의계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8년 설립된 주식회사 보틀팩토리라는 업체로 사업 등록증을 살펴보면 업태 및 종목으로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생활용품 도소매, 사무용 기계 임대, 주류 판매가 가능한 카페까지 운영 중인 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법인 사업자가 여러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목한 점은 이 보틀팩토리의 대표와 앞서 언급한 자원센터 체험센터의 자문위원 중 한 명이 A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틀팩토리 대표 A씨에 대해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결과 K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또 다른 자문위원인 B씨가 또한 동대학원의 명예교수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사제지간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B 업체에서 저명한 인사인 점을 부각하여 시키며 BI 개발 관련된 용역을 직접 요청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B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 문의한 결과 해당 부서는 B씨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에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같이 참여한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은 특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특혜 의혹까지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문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원순환체험센터 자문위원 중 한 명인 C씨도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건축 허가 용역 비용으로 5억 5,500여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5,500여만 원의 수의 계약을 수주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자문위원 C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은평구 계약심사위원 재임하는 동안에도 은평구의 계약을 수주하였고 계약심사위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가와 여러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총 2억 6천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이 이처럼 투명성과 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비공개적인 인맥 중심의 사적 계약 네트워크로 변질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 준비와 관련하여 비교 견적서는 어떻게 발부받았는지 부서 담당자와 이야기해본 결과 직접 디자인 업체를 찾아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과 업체 상태의 견적서였습니다.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는 BI 용역 관련 여성 수의계약 최대 한도인 5,400여만 원의 금액 견적서를 같은 여성기업 혹은 수의계약 대상조차 되지 않는 남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5,700여만 원의 견적서를 비교 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비교 견적 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표자 역시 K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졸업생이었고 자문위원 A씨와는 비슷한 기수의 동문이자 자문위원 B씨와는 사제 관계로 보여지는 여러 정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시각디자인 전문업체 수는 약 1만 곳이 넘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주장대로 직접 찾은 업체를 한다면 그 확률은 1만 분의 1, 즉 0.01%이며 수의계약 업체와 비교견적 업체의 대표가 동문이라는 점을 추가하면 그 확률은 더 희박해집니다. 이는 결국 A 업체로부터 비교견적 업체를 소개받았다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게 했습니다. 두 업체의 견적서 구성을 보면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형식적인 비교를 위해 급조된 문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단의 구성이나 배치 형태 및 동일한 위치상 동일한 글씨, 색 등 그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은평구 전용서체 개발 용역 관련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를 이번 BI 관련 견적서들과 비교해보면 명백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자세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최소한의 형식적 요소는 갖춘 내용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계약 발주 시 수의 시담, 즉 거래 조건, 가격 등의 협의를 통해 계약 금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발주 부서의 자원순환과는 감사 담당 간의 수의 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과 다르게 재무과 계약팀에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홍보센터 조성과 관련된 자체 브랜드 개발 용역, 홍보 조성을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 용역 두 건 모두 은평구청 감사 담당관실에는 수의 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가격 협상에 따른 수의 시담 제외 요청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업체와의 계약 과정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정성과 절차를 위반한 상당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인지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도 다하지 않은 점 등은
행정 집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특혜 의혹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부적정한 행정 집행 및 계약 체결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 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언급되었기에 본 의원의 여러 의혹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정말 5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염려 속에서 이제 9월이면 정식 개관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3년 동안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지은 시설이죠. 우리 직원들도 감회가 새롭고 그 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지어왔다는 것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외에 어떤 것을 해야지만 이 공간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이 공간이 재활용이라는 자체의 이미지를 더 심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속에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광역자원순환센터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쓰고 버려진 것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은평구에서도 모아모아 사업이라던가 111 운동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 앞장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죠. 하지만 주민들에게 그냥 재활용만 잘하세요 라고 말해서는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재활용 과정을 보고 만지고 또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장 역할을 할 시설이 필요해서 자원순환 체험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 체험센터는 오스트리아의 수피델라우 쓰레기 소각장이나 덴마크의 코페닐 스키장이죠. 저도 그 현장을 좀 가봤지만요, 그와 같이 시설을 감추기보다는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할 독특한 유리병 디자인을 통해 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후 내부 공간을 제로 웨스트 카페나 환경 교육, 또 자원순환 굿즈 판매 등으로 활용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광역자원순환센터 내에 지하 3층에 조성 예정인 홍보 공간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시설의 중요성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체험센터가 완공이 되면 재활용 처리 시설을 넘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과 또 일상에서 실천 방안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환경 가치를 만들어가는 지역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공간 구성에서 자원순환 체험센터는 497제곱미터로 약 150평의 1층 시설로 넓이로 40m, 폭은 12m로 높이 8m로 자원순환을 상징하는 병 모양의 건축물로 제로웨이스트 북카페 재활용 체험공간 교육공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입구 부분에는 업사이클링 체험 키트와 은평구 굿즈를 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제로웨이스트 북카페와 바리스타 바가 배치되며 중앙과 끝부분은 각종 테이블을 배치하여 각종 체험과 다가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기까지가 우리 직원들은 발로 뛰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또 다른 곳의 현장들을 많이 둘러보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 병 계획을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지금 국장, 과장들, 이 팀장들은 현장을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 구조를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을
하게 뛰어다닌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목적 공간은 이동형 칸막이 등을 활용해서 평소에는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교육 및 체험이 필요한 경우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방문한 시구의원님들의 외부 기관 단체 방문객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장소와 빔 프로젝트 등의 장비가 없어서 식당에서 간략하게 진행하는 시설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오셔서도 많이 이제 의원님들도 오셔서 견학을 하셨고, 또한 실제로 거기 우리 환경국장인가요? 환경국장님이 식장 오셔서 야,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정말 대단한 시설이라 극찬할 정도였던 시설입니다. 시설이 조성된다면 견학 원래 방문한 단체의 경우 다목적 공간에서 각종 브리핑을 하지만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 투자 심사, 경관 심의 등을 완료하고 6월에 지금 착공해서 10월 말에 지금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또 드리고요. 또 먼저 의원님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BI 용역 수의계약 이 부분에 또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결과물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계약을 주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BI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여성기업 지원법에 따라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업체는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여성기업으로 홍보관에 적용할 콘텐츠 등을 서초 구립 방배 숲환경도서관에서 이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모델을 아예 개발을 했던 사람이고요. 제로웨이스트 실천 정립 앱 개발 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홍보관 사업과 연계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비교 견적을 받은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이죠. 보통 이제 이게 그 견적을 받기로 한데요. 비교 견적 업체는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참고 자료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견적 업체 중 일부가 계약 업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례는 있으나 이는 업계 관례상 유사 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견적은 여성 기업을 타 견적은 남성 기업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구산하위원회나 공식 자문기구에 속하지 않았고요. 사업 초기 콘텐츠 검토를 위해 진행된 일회성 간담회에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은 사실과 좀 다르고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셨는데 계약 과정은 전문성과 적정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수의계약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 전번에 신상 발언을 하셨었나요? 전번에 신상 발언을 하셨었죠. 신상 발언에 대해서 또 이게 업무 과정의 일들은 우리 국장이 저보다는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또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려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문하시는 분들이 실상 우리는 보통 업무를 행성에서 전문을 할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의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당연하지, 우리 은평구의 세금으로 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이 그런 문의를 했다고 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곳들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현해 내려고 하는 부분에 이 사람 정책이 맞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한 그 부분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교통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저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입찰을 보면 이제 어떤 업체가 이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그 업체랑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잘하는 업체를 골라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의계약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 수의계약이 적절한지는 사실은 성과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과품이 그 수의계약을 할 만한 정말로 그 잘하는 업체고 성과품이 잘 나왔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정말로 저는 타당성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자료상으로는 오해살 만한 소지가 있는데 자문을 받아 했는데 그 업체랑 했다. 이게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 그 업체가 저도 이제 그 업체를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 누가 잘하는지 다른 구청에도 물어보고 서울시에 물어보고 환경부에 또 물어보고 이런 시각 디자인 쪽에 잘하는 분이 누가 있냐라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업체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진짜로 잘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규정상의 자문 조례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 업체의 업체의 능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그 업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몇 번 간담회를 거쳐서 한 게 자문 간담회라고 한 거고요. 그 자문위원은 정식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원래는 신봉규 의원님이 얘기한 이제 누구나 이제 시각 디자인 쪽에 교수님이 이제 은퇴한 교수님이신데 시각 디자인을 분야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사업자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제 사업자가 없어서 그러면 그 제자분 이제 사업자 있는데 제자분도 사실은 같이 서울대에 나오시고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쪽 환경상 서울시 환경상도 받으시고 환경부 신지식인도 선정되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제자이면서 그래서 그 제자도 실제로 BI도 지금 하시고 청장님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거고 이게 특혜라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특혜는 아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타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 기업한테 5천만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견적을 받았다. 이게 견적이라는 거는 그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그 남성 기업이든 여성 기업이든 그게 수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만한 용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 따라서 하는 거라서 남성 기업이냐 여성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건 아니요. 그래서 재무과도 절차대로 다 수의계약이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의시담 제외 요청한 거는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비용이 그보다 더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줄여서 이렇게 견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더 수의시담은 일괄적으로 몇 프로를 삭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요거는 좀 수의시담을 좀 제외해달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 의원님 보충 질문 나오셔가지고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시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데. 청장님께서 앞서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 중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고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가정과 공정이 정당해야 된다고도 얘기하셨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과 얘기하신 내용에서 달라진 구조나 달라진 환경에서 행정도 변화되고 계속 지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 차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포함해서. 근데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얘기해야 되고 변화된 행정, 우리 이동식 의원님도 변화된 행정 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다 동감합니다. 앞서 언급 주신 내용으로 견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22억 공사입니다. 5억이 정액됐는데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았답니다. 22억에 대한 견적서를. 자, 22억에 대한 견적서가요. 청장님 보시다시피 4줄입니다. 그중에 17억을 한 줄로 해왔습니다. 자, 앞으로 22억이라는 내역에 대해서 단 4줄짜리, 그것도 17억은 단 한 줄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지금 보니까 제가 잘 안 보이긴 한데 비정형 구조 건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네, 거기까지도 이해는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거푸집 세부 산출 내역을 네. 요청을 드렸는데요. 표면 마감.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세부 산출 내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비정형 구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 만드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 아예 그거를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거 만들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표면 마감이라던가 또 비가 맞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예, 네. 근데 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네. 광역자원수단센터가 네.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그죠? 네. 근데 공사비 999억, 부대비용 1억 이렇게 견적서 제출해도 된다는 아니요. 얘기까지 극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드렸고요.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제가 그 이제 세부 내역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세부 내역은 지금 사업하면서 실시 설계 중에 있다고 지금 답변서를 지금 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이 실시 설계 중에 있다고 예. 합니다. 근데 네네. 비정형 뭐 단위 면적당 단가 대비해서 단위 면적에 따르는 합계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게 거푸집 시공이라든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네네. 근데 그 의원님께서 뭐 그렇게 사업적 정의를 더 잘 아시지 통상적으로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네. 22억이라는 견적서에 네. 달랑 4줄에 또 그 중에 비정형 구조 건축물 한 줄로 16억 8,740만 원. 좀 보는 이해는 안 갑니다. 앞으로 행정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실시 설계한다는 디테일하게 그때 해주셨으면 뭐 금액이 감사하고요. 나오겠죠. 그거는. 예. 네네. 아까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전문가 이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자, 그거 보시면은 병 디자인 채택에 전문가 건축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병 구조가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건축에서 형상을 하기에는 아까 비정형이기 때문에 건축의 모형이 어렵다. 구조상 또 부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문가 의견에는 공사비가 아주 절감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배치되는 의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저 이제 의견을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얘기를 지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제가 설명도 듣고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분이 봤을 때 저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내용하고 좀 배치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쪽에 제가 청장님한테 여쭈는 잠깐만. 예. 네, 잠깐만.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구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실시 설계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개념 설계할 때는 쉽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형상화하고 모형들이 실제로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그 발로 뛰고 했던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각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설계를 할 처음부터 아예 이거를 설계할 정도의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청장님 저기 제가 직원분들의 노고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절차적 문제와 행정적 판단 그리고 결제하시는 최종 결제권자로서의 입장을 좀 여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단가를 말씀드리자면요. 그쪽 부분에 네, 의원님. 제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단가를 아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자원순환과 공사비만 해도 저희가 단가가 1,460만 7천 원으로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평당 단가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희가 그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방향을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거 충분히 감안합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22억이라는 견적서가 다 네 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받으셨을 때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제가 여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시 설계 중이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심의 자문위원 재직 중 또 직후에 구청의 사업에 수건의 계약을 다수 연속으로 체결하셨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수의 계약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 주셨는데 뭐 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은평구에 그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화장실을 했던 그런 그 화장실을 같이 했던 사람 중 그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 은평구하고 이제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사실은 본인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은평 구민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이제 뭐 또 이분이 여러 뭐 이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실력이 입증된 분이시기도 하고 뭐 불광천 변이나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등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시면 이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달라진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거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은평에서는 뭐 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청장님 저는 결정권자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은평구의 공중 화장실 현대화 실시 사업은 전체 다 하셨어요, 이분께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청장님께서 과연 의원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지적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특혜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이제 자꾸 이제 말씀 주시는데 저희는 은평구는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그런 특혜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또 그동안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 단호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와중에 지금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공중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 가려고 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분이 뭐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뭐 한 세 차례 정도 아마 두 차례인가요? 세 차례 지금 하고 있죠. 세 차례 수의 계약 세 차례까지는 아마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지금. 그런데 한 번 또 하는 거는 아마 감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된 건 아니고 제가 이 가족 그 내에서 했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한 거는 아마도 그 감리 용역 이거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감리라는 것 자체가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설계와 감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감리를 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아마 감리 용역을 한 가지는 하나는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총체적에 대한 의견은 제가 마지막에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계약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 문제 되는 것들이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비교 견적서 아까 보신 내용과 같이 비교 견적서 방식들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자꾸 시대가 변하고 변한다고 하셨는데, 왜 본 의원이 지금 의원 활동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면은 만 8년째 접어듭니다만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을까요, 총장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수의계약 업체 견적서하고 비교 견적 업체 견적서하고 다르게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를 다르게 의원님께서 이제 제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제시를 되는 드리면 건가요?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네. 다른 회사면은 폼이 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면 폼이 달라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걸 제가 모르는 분한테 지인한테 그냥 딱 보여드렸어요. 이거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체 개발하는데도 제가 세부적 내용까지 다시 이제 네. 볼 겁니다. 볼 건데 네. 최소한 형식적 요소들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그건 내용들이 뭐, 보여짐으로 인해서 네. 괜히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괜히 안 좋은 의혹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들도 이해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방법들을 찾아보거나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주시면 그 부분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 감사 담당관실에서 수의시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이렇게 그 모든 사업들의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제 의견 오시면요, 이제 형 왔구나, 그 외에 체외를 해야 되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 계약부서도 통상적으로는 수의시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통상적으로 수의시담 요청을 거절하는 게 통상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통상적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국장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그 전문가에게 우리가 혜택을 좀 받으면 좋겠다. 혜택보다도 그 전문가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다. 가장 우리한테 맞는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이 수의계약 시에 뭐 그 금액을 낮추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하지 말아라 하라 뭐 이런 지금 이제 감사 단관에서는 체결하시지 수의 시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국장이 얘기했죠. 그거는 하지 말아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액이 본인들이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판단했을 때 우리 담당국이나 과장이나 그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면 이 사람들이 아예 이 일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BI 용역에는 단순히 BI만 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브랜드와 함께 캐릭터라던가 작업자의 동선이나 화재 등 위험상에 따른 대피라던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러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하는 용역으로서 용역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비용은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서는 이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의 시담을 요청해서 수의 계약으로 지금 추진한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우리 은평구에서 아까 우리가 코페닐 같은 경우 덴마크 가서도 저도 우리가 그거는 관광 자원화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이 홍보관을 지을 때 정말 그런 곳으로 정말 그런 세계적인 공간으로 짓고 싶다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염려 사항에 대해서는 또 좀 더 말씀을 주시면 그런 염려 사항들이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이거 납품을 우리가 이제 받겠다 이제 이렇게 그 담당 부서에서 또 가지고 그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구에서도 이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그렇죠. 오늘 의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허투루 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본 의원한테는 직접적 수사권이 아닌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장님 말씀에 반감을 갖는 사항은 저는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과 마음에 맞는 분들과 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신 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내용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데 거기나 특히나 감사 담당관실입니다. 사실 감사 담당관실에서도요. 저 수의 시담 거쳐 체결하라. 저것도 의례적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상적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네. 예산 절감을 하고 그곳이랑 굳이 일을 안 해도 은평구청은 일을 안 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면은 또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구조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인 거고 또 이 시각 디자인의 그분 같은 경우에 처음 개발을 할 정도의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과 정말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물론 그분이 퇴임하셨지만 그만한 본인이 정말 처음에는 아마 안 한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 한다고 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요청을 아마 저는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서 정말 한번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청장님 마지막에 언급 주셨습니다. 이 업체죠. 현재 방배숲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뽑으시네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방배숲 도서관 내용이고요. 아까 앞서 보신 여기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분이 제로 웨이스트 청장님도 언급 주셨는데요. 자, 이 업체는 대표이사 공식 양력, 언론 인터뷰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는 기업 활동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고요. 제로 웨이스트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고 그리고 은평구청에서도 지금 보신 내용대로 주요 시설 및 휴식 공간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북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디자인 수의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두고 짜여진 일괄 기속형 사업 구조라는 전향적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 만일 이와 같은 일관적 사업 기속성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의원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동안 의원님들과 설정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 항상 이런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사업만큼은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을 토탈해 보면요, 여기 업체랑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문부터 설계, 그 과정에서의 BI 개발, 이제 공사 이후의 운영까지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한 일련의 구조들, 물론 우리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하게 좀 능률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업체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그게 반복되고, 그렇다면은 과연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들을 단서대로 왜 달아놨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행정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는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직원분이 좋아하는 분하고 일하면 돼요. 그 판단은 뭐다?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이다.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다 의혹이 어떤 시비거리가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나 과정들을 네. 이끌어 주시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청장님 들어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본 내용으로 직접적인 어떤 다른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된다면은 더 추진해 가겠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 정말 할 거 많습니다. 본 의원 캐비넷에 쌓여 있는 것만 해도 몇 통은 되는데 꾸준히 이어가겠고요. 그리고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일반 사항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반 사항이 너무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저 구체적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가 축약해서 보충 질문에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다음에 또 세밀하게 또 우리 부서에서 답변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도 발로 뛰는 공무원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8년차를 접어들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도 또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해서 구청의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이기에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편법이 합리화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세밀하게 지켜지고 법 제도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은평구청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광역자원순환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세밀히 파악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